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진짜 나는 그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영상 이외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그냥 화풀이를 거기다가 한 건데 와 엄청나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와 이 사람들은 진짜 알람 설정을 해 놓은 사람들인가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정말 내 편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거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그래 이것도 하나 컨텐츠 삼아서 한 22년 23년 뭐 그 정도 맞죠. 봐보세요. 내가 대치동 만 8년 그 다음에 수지 만 7년 여기 6년 뭐 이렇게 되니까 진짜 만 한 22년 뭐 이 정도 되니까 거의 23년 해온 꼴이에요. 그래서 이걸 컨텐츠 삼아 진상 부렸던 그런 일들 엄마들이 진상 부렸던 일들 아니면 그 반대 저에게 너무너무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런 일들을 한번 오늘 아침에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나쁜 일 먼저 할게요. 나쁜 일. 보험 들어달라는 어머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험 들어줬죠. 이거는 성남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번 아이들 전집을 팔아먹은 그것도 한 60만원짜리 전집을 사달라는 엄마 태촌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전집을 우리 애가 2살 때 와가지고 이거 전집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읽어주면 된대요. 애가 못 읽으니까. 근데 그 전집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뭐 동물, 하마, 뭐 곰, 뭐 닭, 뭐 이래가지고 동물들 그림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스토리도 아니니까 정말 애들한테 읽어주기도 엄청 따분한 그런 책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본 적이 없고 그냥 그대로 쌓아 있는데 한 전집으로 돼서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분께 왜 그걸 사드렸냐면 저는 그 분의 마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신발 벗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아이를 맡겨놓은 그 선생네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거 전집을 사달라 이런 말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때 그걸 안 사주면 돌아서서 나가는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막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고 너무 인생이 막 처참하고 이런 기분이 들까. 저는 그냥 그분의 그런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 이 돈 나한테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돈이니까 해가지고 사인을 했죠. 그래서 60만원짜리 전집을 샀었죠. 태촌에서 있었던 일이고 허벌라이프 다단계 들어달라고 한 어머니 수지 이거 들어줬습니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허벌라이프 그때 제가 몸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사 먹었고 살도 좀 그 당시 뺐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허벌티라고 있어요. 그걸 갖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이렇게 타서 먹으면 커피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게 또 이런 천연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머리도 좀 깨고 그래서 아침에 한 잔씩 타 먹고 오후에 나른할 때 한 잔씩 타 먹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뭐 그런 감정은 없어요. 네 번째 유산화 다단계 들어달라고 하신 어머니 인퇴촌 물론 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헬스팩이라고 이게 한 16만원 그 정도 되는 한 달에 먹는 그게 한 16만원 되는 거였었는데
그 효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힘이 빠질 때는 엄청 피곤하거든요. 예, 여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약간 생리 전에 막 엄청나게 피곤이 막 몰려오고 뭐 이런 거. 뭐 그랬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피곤할 때 그거 뜯어서 물하고 같이 먹으면 약간 피곤이 사라져요. 그래서 뭐 유산화 요 제품은 지금도 헬스팩 뭐 지금도 뭐 좀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지만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사 먹고 있는데 예, 뭐 이분한테도 뭐 별로 이렇게 악감정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제품들은 다 좋다는 걸 느꼈어요. 다단계 제품들이. 5번째, 포인트로 돈 내겠다는 엄마. 인수지. 예,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참 어이가 없었는데 뭐 그렇게 나쁜 그런 감정으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예, 돈 꿔달라는 엄마. 인퇴촌. 돈 꿔줬어요. 예, 100만원 꿔달라고 그래서 100만원 꿔줬어요. 내일 모레 갚는다고. 예, 그랬는데 받는데 한 5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20만원씩 갚으라고. 그랬더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때 먹히지 않았고 다 갚으셨고, 예,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예, 그러면 됩니다. 예, 이 어머니 만약에 나중에 또 돈 꿔달라고 말하면 꿔드릴게요. 7번째, 금요일마다 안 나오니까 금요일마다 빠지니까 20번 할 때마다 돈을 내겠다는 엄마. 인퇴춘. 예, 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게 뭐 잘 몰라서, 예, 뭐 세상 물정 모르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뭘 몰라서 그러신 거지.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매일 나오는 교습소인데 2, 3일만 나오고 2, 3일만 나오니 교습비도 삭감받았으면서 나중에 본인의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니까 나간 후에 제 욕을 엄청나게 하고 다니는 엄마. 근데 이 엄마가 정말 웃긴 게, 이 엄마가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 말을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제 욕 좀 그만하세요. 예. 그리고 요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옛날 이야기인데, 진짜 옛날 이야기. 어느 정도 옛날 이야기냐면, 제가 정철학원, 그러니까 20대 한 중반 정도 일이에요. 정철학원 다니면서, 과외하던 시절. 그 얘기인데, 제가 강남역 정철학원, 거기서 이제 성인들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를 약간 하던 뭐 그런 시절이었고, 20대 중반, 25이었나 26이었나 그 정도 되던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과외를 해줬었는데, 그 어머니는 제 수강생이었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과외를 했던 케이스였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얘네 집이 삼풍백화점 근처였어요. 서울에서. 무너진 삼풍백화점. 예,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였었고, 그 당시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뭐 중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 좀 귀엽게 생긴 꼬마였었는데, 한 30만원 받았거든요. 근데 30만원이 뭐, 그렇게 적은 가격은 아니었어요. 한 20년 전 일이니까. 그런데, 짜증났었던 게 뭐냐면, 이 엄마가 얘를 좀, 가끔씩, 얘가 이제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가끔씩 손을 잡고 뭔가를 좀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은, 예,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얘 손을 잡고, 타이타닉을 보러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꼬마의 손을 잡고. 근데 그 꼬마가 좀 엉큼한 녀석이 남자아이였었거든요. 나만 만나면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냥 막 손에다가 얼굴도 막 비비기도 하고 막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 뭐 그 뭐지 과외 선생님하고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니까 너무나 좋다고 또 그 얘기를 또 엄마한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가 약간 좀 자주 걔하고 좀 아우팅을 하기를 원했던,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이외에. 근데 내가 그런 걸 왜 해? 내가 보모인가? 보모도 아닌데. 예, 뭐 그런 일이 살짝 있어서 나중엔 그걸 좀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안 한다고. 아무튼 그 아이의 뭐 얼굴이나 그런 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스토리만 생각이 나요. 그 좋은 일, 예, 좋은 일 말씀드리겠어요. 예, 요것도 이제 정철학원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집이 망해가지고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다 어디로 이사를 가셨냐면 산본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산본 아파트, 산본의 롯데 아파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삼봉 9단지 롯데 아파트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부모님하고 살다가 직장이 강남역이니까 이게 좀 너무 힘들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강남역 근처에 역삼동,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에 원룸을 잡아서 자취를 하던 시절이었었는데, 자취를 하니까 우울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많이 어려서 그런지 제대로 해먹고 다니고 뭐 이런 걸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우울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정철학원이라는 곳을 다녔는데, 거기가 좀 그 독특한 게 8시서부터 10시, 그러니까 오전이죠. 8시서부터 10시까지는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이 다녀.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들이 이제 공부하느라고 이제 거길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서부터 8시까지는, 그러니까 6시 20분 정도서부터 시작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서부터 8시까지는 대학생 및 직장인이 다녔고, 그 다음에 8시서부터 10시까지는 엄마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엄마들 아니면 퇴직한 아빠들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10시서부터 12시까지는 다시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뭐 외국으로 그 유학 가기 전에 데뷔하는 애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의 학생들이죠. 학생들로 붐볐었던 뭐 그런 분위기의 학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점심을 그때도 좀 뭐랄까 많이 외롭고 이제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제 수강생이죠. 그 아주머니가 저를 차에 타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데이트 좀 하자고 그러더니 시즐러, 그때는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 완전 엄청나게 많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즐러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데려가가지고 정말 맛있는 걸 많이 이제 먹이면서 약간 제가 그때 우울하고 막 이랬던 상황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마치 나를 다 아는 것인 양, 예, 그렇게 저를 약간 다독여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역시 그 어머니 모습은 생각이 안 나는데 마치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던, 예, 그분 얼굴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스토리는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장님, 그것도 제가 이제 가르쳤던 분인데 알고 봤더니 선능력에서 이제 회사를 하고 계시던 이제 그런 사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아무튼 몇몇 그분이 여태까지 이제 수강했던 그런 선생님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단독은 아니고 선생님들을 불러서 엄청 비싼 이런 뭐라 할까, 아무튼 코스 요리 파는 데에서 밥을 사주시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 이후에 제가 그분하고 그분 아들을 과외를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예, 그분은 그분 회사에서 그 사장실에서 과외를 했었고, 근데 그분 아들은 또 집에 가서 또 그분 아들이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 됐었는데,
그분 아들도 가르쳤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예, 그 당시 이분 덕분에 그래도 집이 망해가지고 이제 나는 뭐 자취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예, 돈을 부수입을 많이 잡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 대치동 시절에 청실상가 밑에 백반집이 있었는데 이 집은 원래 백반집은 아니고 칼국수를 파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백반집 사장님이 혼자 하셨거나 아니면 그 백반집 사장님 플러스 다른 분 플러스 일하는 주방 아주머니 한 명 더 이 정도 규모로 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자취하면서 별로 못 먹고 다니고 이래서 저를 딸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의 혼자 살면서 무슨 또 젊은 또 어떻게 뭐 어린 여자가 뭘 이렇게 막 해먹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완전 떼꼬챙이처럼 말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분이 그 칼국수만 파셨던 분인데 저에게는 백반을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좋아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그냥 한 뭐 11시? 뭐 10시 정도에 학원 출근해서 그분 그 가게에 가서 아침을 먹고 또 점심도 그분 가게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예,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를 마치 딸처럼 대해 주셨던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 대해 주실까 막 이런 그런 의구심까지 들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저를 딸처럼 대해 주셨던 예, 그런 백반집 사장님 예, 청실상가 밑에서 칼국수집 하셨던 그분 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수지 시절에 관우 어머니 이관우라고 하는데 관우가 서울 시립대 들어간 학생이고 예, 이 애를 중학교 때서부터 만나서 고3까지 가르쳤었는데 이 어머니는 항상 예, 이 어머니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통화를 하거나 이것도 거의 없었어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예, 어디서 만나면 얼굴도 못 알아볼 것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정말 저희 학원을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고 항상 거의 그때만 해도 거의 90% 이상이 카드인데 항상 현금으로 정확하게 제 날짜에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년 정도 되는 거죠. 걔를 한 중3 아니면 5년 정도 중2 때 정도 만났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예, 졸업을 할 때까지 고3까지 다녀주시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를 제 학원을 다녀주면서 항상 예, 과외비는 현금으로 예, 주셨던 그게 기억이 나네요. 항상 저희 학원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 찬중이 얘는 건국대 들어가는데 너무 아깝죠. 왜냐하면 수지고 나와서 이제 건국대 들어가는 게 참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공부도 잘했는데 아마 약간 그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 얘는 동생도 다니고 이 엄마도 정말 좋으셨던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유진이, 지혜, 뭐 혜선이 뭐 이런 애들 예, 수지 시절도 거의 막판에 이제 그 초등 엄마들이 진상을 떨어서 그렇지 중고생 다녔던 어머니들은 정말 좋으셨던 분들로 예, 기억이 나네요. 예, 그리고 여태까지 보면 대치동 시절은 사업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았고 정말 선물을 항상 잘 주셨다는 거. 예,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스승의 날이었었는데 아무튼 뭐 그때는 엄청 큰 비닐 그 가방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들고 버스를 탈 수가 없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살펴보면 99%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1% 때문에 하루 정도는 분해서 잠을 설쳤지만 99% 아니죠. 99.9999%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제 악플 달린 그게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뭐 얼굴도 뭐 못같이 생겼다느니 뭐 이런 말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뭐 네가 못 가르치니까 뭐 애들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처럼 보이는 뭐 이런, 근데 지가 못 가르치니까 학생이 나가는 거지 뭐 이런 이런 댓글 달린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그런 댓글 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역시 애들이 현자라니까. 애들이 현자예요, 현자. 선생님, 그런 나쁜 댓글 몇 번이나 봤어요, 여태까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봤어.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한 2,000명은 넘었어,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1,000명 중에 1명이 안티인데 그 정도면 감사하셔야죠. 애들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딱 퍼센티지로 딱 말해주는 거야. 1,000명 중에 1명, 그럼 0.001%인가? 0.01%인가? 0.001%인가? 그거잖아요. 1%도 안 되는. 그쵸?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99%는 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댓글 남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걔가 그 말을 딱 하니까, 그렇구나. 뭔가 나쁘다라는 말을 할 정도가 되면 반 이상이 나를 헐뜯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나 댓글 때문에 유튜브를 때려치든가 해야지, 너무 괴로워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이걸 갖다 퍼센티지로 해보니까 1,000명에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나는 그 99%의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기보다는 그 1%도 안 되는 0.01% 정도의 그 사람들의 글로써 엄청나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 저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냈고, 이렇게 보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렇지, 아마 옛날 대치동 시절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내가 거기를 다닌 지 만 8년째 되는 날 이 위장이 뒤틀리고 더 이상은 이걸 해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거기를 그만뒀죠. 다 잘 대해주고 뭐 이랬으면 제가 왜 그만뒀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쁜 기억이 거의 생각이 안 나고, 이제 퇴촌에서 이제 겪었던 나쁜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퇴촌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퇴촌에서 살고 있고 현역으로 지금 뛰고 있어서 지금 이 기억밖에 안 남아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예, 나중에 생각해보면 또 퇴촌에서의 삶이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아이들도 너무 좋고 라는 생각이 되겠죠. 근데 너무 웃긴 게, 금요일날, 예, 벌써 그런 전화를 받고, 이제 환불을 해주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분들은 즉시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즉시 빠르게 이제 환불 조치를 했고, 환불해야 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어요. 예, 그럼요. 돈이 필요하실 텐데 드려야지요.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또 전화가 올 테고, 정말 돈을 잃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의 기분이 망쳐지고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보다. 예,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달았는데 그거 정말 현명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분 같은 게 좀 사그라지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벌써 애들이 내
마음의 기운을 다 알죠. 근데 어떤 녀석이 걔도 여기서 저하고 한 5년 정도 같이 공부한 녀석인데 이제는 중학생이 됐죠. 선생님 기분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얘가 나를 어떻게 기분 좋게 하려나 그랬더니 딱 카드를 꺼내는 거야. 선생님 결제해 주세요. 뭐 이렇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 저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서부터 또 열심히 우리 살아보아요. 이상이에요.